안녕하세요. 반려견 운동정보센터 해시독의 최우영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해시독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저희 보호자님들이 집에서도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서 주의사항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아지가 외과 질병 진단을 받았거나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기저질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운동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강아지가 당일에 컨디션이 좀 좋지 않거나 특정 통증 반응이 있을 때에는 운동을 하지 않고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강아지마다 체력과 회복 속도가 다르고 운동 강도에 따라 피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운동하고 난 후에는 하루 이틀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강아지라면 처음부터 힘들게 시키기보단 놀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가볍게 진행하면서 이 시간을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시독 운동기구들을 소개하고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해시독의 펫블럭이라는 운동기구입니다. 이 펫블럭은 천연 코르크 재질의 운동기구로 강아지들의 자세 교정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7.5cm, 그 다음에 높이가 이렇게 10cm짜리 두 가지 기구로 사이즈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7.5cm는 5kg 미만의 강아지, 그리고 10cm는 5kg에서 10kg 미만의 강아지가 활용하기 좋은 운동기구예요. 다음 기구는 해시독의 펫 밸런스 패드 기구입니다. 저희 해시독 펫 밸런스 패드는 이렇게 S, M, 마지막 라지 사이즈, 이렇게 3가지 사이즈가 있고요. 이 사이즈가 3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소형견, 중형견, 그리고 대형견들까지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기구고요.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강아지 자세 교정에 더 특화되어 있어요. 이전에 소개했던 이 펫블럭과의 차이를 본다고 하면은 이 펫블럭은 코르크 재질 딱딱한 기구이고 이 밸런스 패드는 이름 그대로 밸런스, 이 딱딱한 코르크 재질보다는 흔들리는 기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심을 잡고 힘이 더 들어가는 운동들을 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구는 해시독의 펫 밸런스 덤벨이라는 운동기구로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이 바람을 실제로 넣었다 뺄 수 있는 운동기구로 강도 높은 운동과 그리고 코어 밸런스 향상에 특화되어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형견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소형견에 특화되게 아주 작고 좁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절의 정렬을 이쁘게 하고 자세 정렬을 바르게 해주면서 강도 높은 운동을 할 수 있을 때 활용하는 게 저희 펫 밸런스 덤벨 기구입니다. 자, 다음 운동기구는 해시독 허들콘 세트입니다. 하얀색 허들, 검은색 허들, 그리고 바까지 요게 하나이고요. 이렇게 한 세트에 5개가 들어있습니다. 저희 해시독 허들콘 같은 경우 강아지 운동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구 중에 하나예요. 소형견부터 대형견까지 다양한 운동을 활용하기에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 해시독 허들콘의 장점은 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이 홈 때문에 다양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닥에서까지 고정할 수 있는 바닥 홈까지 있기 때문에 소형견들이나 노령견들까지 하기 좋은 운동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저희 첫 번째 파트너 우리 킹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킹, 이리 와! 알지. 자, 본격적인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첫 번째 운동은 저희 해시독 허들콘을 이용한 까발레티라는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 해시독 허들콘 세트가 이렇게 5개가 요 한 세트예요. 5 묶음이 한 세트거든요. 꽃갈 10개, 바 5개. 요 한 세트를 가지고 하는 까발레티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자, 까발레티라는 운동은 뭐냐? 이 강아지 운동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운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시키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강아지들의 신체 자각과 보행 밸런스 향상에 특화되어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동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라는 장애물을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건너가는 운동이에요. 한 발 한 발. 이렇게 바라를 한 발 한 발 이렇게 건너가는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구의 세팅 방법을 어떻게 하냐예요. 그래서 이 바와 바, 이 바의 이 폭,
그리고 바의 높이를 어느 정도 높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바와 바, 이 장애물의 이 폭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를 들고 이 바의 폭은 기본적인 스탠다드는 강아지들의 최고예요. 발부터 어깨까지 높이를 이 폭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자, 저희 킹이의 최고를 보면은, 일로 보세요. 최고를 보면은 여기 바닥부터 어깨까지면은 한 요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가 이 킹이의 이 까발레티 폭이에요. 그래서 요 너비에 맞게 제가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너비에 맞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킹이의 최고 폭에 맞춘 까발레티 세팅이 완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너비를 설정을 했으면 높이를 어느 정도 높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높이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강아지 뒷다리 보시면은 우리 사람의 뒤꿈치거든요. 여기 호크라고 해요. 호크. 이 뒤꿈치, 이 호크 아래쪽 높이 정도로 세팅하는 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킹이가 이 호크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한 요 정도? 이 정도 높이 아래로 까발레티 바를 높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니까 지금 제가 세팅해 놓은 데는 조금 낮죠, 높이가? 이 정도는 아주 기본적인 까발레티 세팅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할 때는 이 폭하고 이 높이 설정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우리 강아지들이 이 폭과 높이를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까발레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서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까발레티 가장 중요한 이 운동 방법은 이 장애물의 이 사이를 한 발 한 발 이렇게 건너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한 발 한 발 이 장애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잔발 한 칸에 두 발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두 발이 이렇게. 이해되시죠? 한 칸에 두 발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한 칸에 한 발씩 디뎌야 된다. 한 칸에 한 발씩.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저희 운동 파트너 킹이의 이 최고에 맞게 제가 폭을 설정을 했지만 강아지들이 처음부터 이 스탠다드한 이 세팅의 운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최고가 기본 스탠다드 세팅인데 이거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강아지가 이렇게 잔발을 굴러서 간다. 그러면은 얘가 무조건 한 칸에 한 발 갈 수 있는 세팅으로 난이도를 낮춰서 세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킹으로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 간식을 들고 처음에는 간식을 들고 이 장애물을 건널 수 있게 연습을 좀 하면 좋아요. 처음에는 이 장애물을 건널 수 있게 간식으로 유도해주면 좋은데 지금도 보다시피 제가 간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 얘가 바닥에 있는 장애물을 보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두 번만 간식으로 얘네 유도해주고 그 다음에 간식을 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몸만 가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몸만. 그리고 독착지에 도착했을 때 옳지하고 보상을 주고 다시 한번 몸만 가는 게 몸만. 이렇게 옳지하고 보상을 주고 다시 가서 옳지하고 보상을 주고 다시 하고 옳지하고 보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 까발레티를 할 때 이 간식을 주고 이렇게 물려주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얘가 조금 잘 한다 장애물을 하면 내가 몸이 가는 게 좋아. 이렇게 옳지 몸이 이렇게 옳지 몸이 옳지 옳지 이런 식으로 몸이 가서 이 까발레티라는 동작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까발레티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왕복 횟수보다는 시간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총 요 까발레티 하는 시간에 뭐 3분에서 5분, 뭐 좀 잘하는 애들과는 10분까지도 이어서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잘하는 친구들은 폭을 조금 넓게 하거나 높이를 높여서 강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이 허들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까발레티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운동은 유연성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저희 해시도 꽃가를 활용한 유연성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꽃가를 오른쪽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돌면서 허리를 측면 굴곡하는 허리 측면 굴곡 유연성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세팅을 이 꽃갈과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꽃갈의 거리를 강아지들의 이 허리 길이 너비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허리 길이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님 간식을 이렇게 드시고 간식으로 이렇게 꽃가를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저희 킹이처럼 이렇게 연속으로 도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이 꽃갈 반시계 방향 옳지하고 한번 보상 주고 다시 반시계 방향 돌고 보상 주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도 좀 따로 시계 방향 돌면은 옳지 보상 주고 다시 간식 들고 시계 방향 돌면 보상 주고 이렇게 연습이 좀 되면은 그 다음에 연속 동작으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간식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유연성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이가 잘한다 그러면은 이 강아지들의 이 허리 길이 이 체장보다 조금 더 좁히면 좋아요. 반 정도, 킹이 이 체장의 반 정도 좁혀서 해볼까요? 이렇게 좁은 기구 위에서 꽃갈이 타이트하게 돌면서 허리를 측면으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집에서 이 허들 콘을 가지고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자, 지금처럼 강아지의 체장의 반 정도를 해서 유연성에 특화되게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 꽃가를 인지해서 도는 걸 잘한다라고 하면은 거리를 조금 벌려서 유산소 운동으로 해줘도 좋아요. 그래서 거리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조금 벌려서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옳지 왜 옳지 오 옳지 왜 옳지 이런 식으로 좀 잘한다 우리 애가 잘한다 이 꽃가를 활용해서 조금 더 먼 거리까지 이렇게 벌려놓고 가자 오 옳지 왜 옳지 오 옳지 왜 오 옳지 이렇게 꽃가를 활용해서 유연성 운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먼 거리를 강아지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유산소 운동, 집에서 활동량을 채우기 좋은 유산소 운동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디니고 오늘 저와 함께 다양한 운동들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니는 오늘 이렇게 올인원 옷을 입고 할 건데 집에서 우리 아이들 운동할 때는 옷을 벗기고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디니는 탈모가 있어가지고 옷을 입고 하는데 운동을 할 때는 이 옷 때문에 움직임에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집에서는 꼭 옷을 벗기고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운동은 기어가기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어가기는 저 헬시도 허들콘 세트 하나를 활용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어가기는 말 그대로 이 바 아래로 강아지가 기어가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전신 근력, 전신 코어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허리를 유연하게 기어가야 되기 때문에 허리의 유연성 발달에도 아주 좋은 운동 중에 하나예요. 핸들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강아지가 이 본인의 최고보다 높은 바를 기어갈 수 있게 연습을 이렇게 하세요. 옳지. 자기 최고보다 높은 바를 기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본격적인 기어가기를 할 때 정확한 자세는 이 장애물이 아이들 최고보다 낮은 게 좋아요. 저희 디니의 이 최고가 이 발부터 어깨가 다리가 되게 길죠. 저희 디니는 발부터 어깨까지 높이가 한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 헬시도 허들컨의 5계단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 5계단에다 제가 두고 한번 해볼게요. 5계단에다 두고 여기서 디니가 이 밑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우리 기어가기가 되는 거예요. 옳지. 다시 간식으로 옳지. 지나갈 수 있게 간식을 들고 옳지. 기어갈 수 있게 간식을 주고 아래쪽으로 기어가 옳지. 간식을 들고 아래쪽으로 기어가면은 옳지 하고 던져주고 간식을 유도해서 옳지 하면은 던져주고 지금 요거 되게 쉽게 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4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4단으로 이 허드 홈의 4단으로 내려가서 기어가기를 한번 해볼게요. 기어 옳지. 기어 옳지. 기어 옳지. 기어 옳지. 이 기어가기 같은 경우는 보호자님들 들고 있는 간식을 장애물 아래로 이 바 아래로 손을 움직여주면서 얘가 기어갈 수 있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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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기어가기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체력 따라 다르겠지만
왕복 5번씩 뭐 3번. 잘하는 친구들은 10번씩 왕복을 한 뒤에 보상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같이 뛸 수도 있어요. 강아지들이 점프 뛸 수도 있는데 손을 아래로 유도해 주는 게 좋아요. 아래로. 옳지. 아래로 이렇게 해서 강아지가 기어갈 수 있게. 옳지. 이 코어의 안정적인 힘뿐만 아니라 허리의 유연성까지 필요한 강아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운동은 저희 헬시도 펫블럭을 이용한 다운 투 스탠드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 투 스탠드가 뭐냐? 말 그대로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강아지 근력 운동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입니다. 이 다운 투 스탠드의 정확한 자세는 이제 강아지들이 딱 서 있을 때 앞다리와 뒷다리가 벌어져 있거나 모아져 있지 않고 딱 11자, 어깨에서 그대로 내려오고 골반에서 그대로 11자인 상태에서 네 다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엎드렸다가 그대로 일어나는 게 이 운동의 정확한 자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냐면은 아이들의 이제 체장이라고 하죠. 어깨부터 골반까지 이 체장 너비에 맞게 기구를 세팅해주고 이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 투 스탠드라는 운동은 앞다리도 굽히고 뒷다리도 굽히고 동시에 몸을 굽혔다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전신 코어 근력을 길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처음 이 운동을 알려줄 때는 저희 펫블럭과 강아지가 친해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간식을 이렇게 들고 간식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앞다리가 올라오면 옳지 하고 간식을 입에 넣어주세요. 앞다리가 올라올 수 있게 다시 간식으로 유도해서 올라오면 옳지 하고 간식을 입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앞다리가 자연스럽게 이 블럭에 올라올 수 있도록 옳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잘 됐다 라고 하면은 두 개를 이렇게 세팅을 해서 아이가 이 기구에 올라올 수 있게 네 다리가 올라온다 그러면 옳지 하고 보상을 주시면 됩니다. 옳지. 이렇게 아이가 잘 한다 그럼 본격적으로 엎드렸다 일어나는 다운 투 스탠드 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다운 투 스탠드는 간식을 들고 아이 이 서 있는 상황에서의 입에다가 간식을 물려주고 그대로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고 옳지 하고 보상을 넣어주면 돼요. 다시 한번 간식을 입에 물려주고 그대로 대각선 아래로 손을 내려주시고 다시 대각선 뒤로 올려주고 옳지 보상. 다시 다운 투 스탠드 옳지 보상. 다시 한번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와서 옳지 하고 보상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기구 위에서 하는 건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기구 위에서 하기 전에 반드시 바닥에서부터 이 손을 내리면 엎드리고 손을 올리면 일어나고 손을 내리면 엎드리고 손을 올리면 일어나는 연습을 사전에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바닥에서부터 잘 된다 그러면은 저희 블럭 위에서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엎드렸다가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이 다운 투 스탠드를 잘 한다라고 하면은 5개씩 3세트 이 동작을 많이 해보지 않은 친구들을 3개씩 3세트 혹은 3개씩 2세트만 진행해 주셔도 돼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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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다운 투 스탠드 동작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운동은 스쿼트, 강아지 스쿼트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스쿼트는 헬시도 펫 밸런스 패드로 제가 운동을 시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쿼트라는 운동은 사람 뒷다리 근력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운동에서도 이 스쿼트는 뒷다리 근력 운동의 끝판왕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뒷다리를 근력을 많이 키워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스쿼트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스쿼트 운동의 정확한 자세는 우리 강아지들이 앉았을 때 어깨 높이까지 기구가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패드, 밸런스 패드 L 사이즈를 높게 쌓았는데 집에서는 이 패드가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높게 쌓아도 돼. 앞다리가 어깨 높이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기구가.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강아지가 앉았을 때, 앉았을 때 어깨 높이까지 이 기구가 올라와야 됩니다, 어깨 높이까지. 이 상태에서 우리 스쿼트도 앉았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강아지도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이 스쿼트의 포인트는 앉았을 때 앞다리가 어깨 높이에 이 기구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 앉았다가 일어나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그렇지. 근데 이 스쿼트 같은 운동은 굉장히 강도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뒷다리가 조금 문제가 있거나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한 후에 진행하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아이랑 강도 높게 이 스쿼트의 정자세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 운동 같은 경우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처음에는 앞다리에 기구를 놓지 않고 이 뒷다리에 기구만 놓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구 하나를 두고 강아지가 뒷다리만 올라올 수 있게, 옳지? 뒷다리만 기구에 올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연습을 한 뒤에 여기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연습을 하는 겁니다. 뒷다리 고정한 상태에서 앉아, 옳지. 간식을 손에 드시고 간식을 위로 올리면서 앉아, 옳지. 하고 스탠드, 다시 앉아, 옳지. 하고 스탠드, 다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서 단계를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를 하나씩 이렇게 앞다리를 한 칸씩 올라가는 겁니다. 한 칸씩. 뒷다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똑같이 앉아, 스탠드, 옳지. 간식 들고 앉아, 옳지. 앉아, 옳지. 그리고 2단까지 잘했다. 그러면은 한 칸 더 올려서 3단까지. 3단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간식을 물려준 상태에서 손 올리고 앉아, 옳지. 그 다음에 3단에서 잘한다. 그러면은 또 한 칸 올라가고 앉아, 옳지. 앉아, 옳지. 여기서도 잘한다. 또 한 칸 올라가고 앉아, 앉아, 옳지. 여기서도 잘하면은 이제 우리 강아지가 앉았을 때 어깨 높이, 앉았을 때 어깨 높이까지 올라가서 앉아, 스탠드, sit, 스탠드 이런 식으로 앉았을 때 앉았을 때 어깨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게 레벨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아지 스쿼트 같은 경우 핸들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간식을 입에 물려두고 이 상태에서 이 탑라인, 이 허리의 각도 그대로 간식을 주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간식을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앞에서 준다라거나 너무 뒤쪽에서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 탑라인 허리 각도에 맞게 이 상태에서 간식을 물려주고 이 머즐의 각도가 이 허리의 각도랑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앉아를 시킬 때는 간식을 주고 있는 위치에서 이 보이지 않는 선 그 뒤로 앉아 하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그 다음에 그대로 원래 자리 가서 스탠드, 다시 이 상태 다시 이 보이지 않는 선 뒤쪽으로 앉아, 뒤로 갔다가 스탠드 하면서 원래 자리, 앉아 했다가 원래 자리, 앉아 했다가 원래 자리,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상태 보상을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앉아, 스탠드, 이런 식으로 앉아, 스탠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뒷다리 운동이 되지 않게 됩니다. 스탠드, 앉아, 스탠드.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이 허리 각도 있는 그대로 상태에서 뒤쪽으로 앉아 뺐다가 스탠드, 뒤쪽으로 앉아 뺐다가 원래 자리, 이 상태 다 뒤로 빼면서 앉아 스탠드. 이게 스쿼트의 핸들링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스쿼트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잘 한다라고 하면은 뭐 5개씩 3세트 혹은 뭐 10개씩 3세트 우리 강아지가 따라오는 만큼 너무 무리되지 않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운동은 헬시도 펫 밸런스 덤벨 기구를 활용한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운동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저희 강아지들, 아이들 손 잘하죠? 오른손, 왼손, 손 잘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손, 왼손을 이용한 밸런스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이 기구 위에 올라서서 아이들이 손을 주면서 이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이 밸런스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기구 위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연습을 사전에 많이 해두고요. 아이가 올라왔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손, 옳지, 왼손, 옳지, 오른손, 옳지, 왼손, 옳지. 이렇게 흔들리는 기구 위에서 손을 들어보면서 이 앞다리의 기능성, 그리고 반대쪽 지지하고 있는 다리는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이번 오른손 왼손은 좀 전에 했었던 다운 투 스탠드 동작과 마찬가지로 이 기구의 너비는 이 아이들의 이 체장, 앞다리와 뒷다리의 너비 정도로 세팅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와서 손을 너무 높게 들지 않아야 돼요. 오른손 너무 높게 들지 않게 어깨보다 아래쪽에 들 수 있게 손을 내려주시면서 얘가 손을 든 순간 나머지 세 다리로 중심을 잡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보호자에 들고 계신 상태에서 왼손, 옳지, 잘하면은 보상 넣어주고 다시 오른손, 잘하면 옳지 하고 간식을 넣어주시면, 먹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니 같은 경우는 덤벨에 바람이 적게 들어가 있어서 쉽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덤벨에 바람을 추가해서 조금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제가 많이 넣습니다. 잘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덤벨에 바람을 많이 넣어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운동하면 좋아요. 다시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다리가 올라올 수 있게 하는데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 다시 한번 오른손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옳지, 왼손, 옳지, 오른손, 옳지. 근데 이 정도까지 하려면은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야 되고요. 디니 같은 경우는 운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건데 이 바람을 많이 든 덤벨 기구는 굉장히 어려워요. 옳지. 다시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다시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올라와서 흔들리게 올라와서 옳지. 강아지들이 흔들리는 기구 위에 올라서 있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많이 되는데요. 여기서 손까지 들면은 훨씬 더 중심 잡는데 레벨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 옳지, 왼손, 옳지, 오른손, 옳지. 이거 보세요.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다시 한번 왼손 중심 잘 잡고 옳지, 오른손, 옳지. 요 오른손 왼손 요 밸런스 운동 같은 경우는요, 이 손을 오른손 손을 들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강도 높이는 방법이 있고, 좀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왼손, 옳지, 빠르게 손을 오른손 바꿔가면서 무게중심을 바로바로 이동시킬 수 있는 레벨, 두 가지의 레벨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옳지, 빠르게 바꾸고 왼손, 요번에 조금 오래 한번 있어 볼까요? 손 올린 상태에서 오랫동안 흔들리는 기구 위에 중심을 잡아볼 수 있게 왼손, 잘하네. 오케이. 이렇게 펫 덤벨을 활용한 오른손 왼손 밸런스 운동을 연습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다양한 운동들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각각의 운동들은 강아지들의 체형 혹은 뭐 체력, 그리고 각각의 운동 레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개별성의 원리를 맞춰서 사실 운동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따라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집에서도 차근차근 단계별로 운동을 시키다 보면은 언젠가는 제가 보여드린 아이들 영상처럼 따라할 수 있으니까 재미있게 아이들과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지들의 영원한 운동 파트너 서영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